오른쪽 위에 좀 봐봐요. 그럼 공동구 부분이 보일 거예요. 30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공동구도 별 20개 하시고요. 내용들을 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제가 좀 아까 공동구는 이제 유통 공급설 중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공동구는 유통 공급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기반설의 종류를 물어볼 때 이 공동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또 별도로 조문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반설 중에서 또 따로 또 언급되어 있는 공동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는 굉장히 중요한데 1번에 의해서 뭐라고 나오죠? 미관을 개선한다고 돼 있고 도로 구조를 보존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한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봇대를 뽑아가지고 전기줄을 이렇게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공동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된다? 아무래도 미관 개선되어지고 도로 구조가 보존이 되어지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할 수 있기 위해서 공동구를 만드는구나 라고 우리가 해당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의의는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공동구 설치 의무예요. 별 20개 하시고요. 공동구 설치 의무에 대한 건 정말 매년 나오는 부분이고 요즘 들어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 정도입니다. 공동구는 누가 설치해 주는 거냐면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도정택 경공청이라고 이해해 보세요. 시작. 도정택 경공청. 한마디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정택, 경공청,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도정택 경공청.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작.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정택 경공청이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도정택 경공청에 대한 부분에 해당 내용 부분에 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나오게 되고 작년 문제는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산업단지의 시행자가 200만 초과한다면 공동구 설치한다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었죠. 그렇죠? 올해는 또 뭐라고 나왔다?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15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공동구 설치해 줘야 한다? 아니죠. 200만 초과니까. 그렇죠. 그래서 6가지 사업이 있고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도정택 경공청 200만 초과. 시작.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제가 도시개발 사업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택지개발 사업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 3개 신도시로 본다면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요. 솔직히 우리가 주변에 이루어지는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거의 10개 가까워요, 사업이. 근데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 우리는 가장 베이스가 되어지는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걸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사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업의 시행자가 200만을 초과한다면 공동구를 설치해 줘야 될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 동네가 깔끔해지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공청,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도청 이전 신도시가 뭐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요즘에 그 인터넷에 도청 이전 신도시 쳐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경북도청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요즘 쳐보면은요. 그래가지고 원래 경상북도 도청이 원래 대구시 안에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대구시가 인구도 많아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 도심 한가운데 그 비싼 땅을 깔고 앉아있는 게 맞냐 등등 도로 교통만 복잡해지고 그래서 거기를 닫고 이제 예천하고 안성 쪽으로 옮겼어요. 그 동네 지금 도청 이전 신도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성되고 있거든요. 그쪽에 요즘에 분양한다고 많이 나와요. 요즘에 아파트 진 것들이 이제 그렇죠. 이렇게 도청을 옮기면서 뭐하죠? 중요한 행정소를 옮겨가지고 신도시를 구축하는 거를 우리가 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200만 넘으면 당연히 공동구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도
도청을 옮긴 건 아니지만 제2청사가 들어왔잖아. 금호동에 의정부. 거기도 어떻게 본다면 도청 이전 신도시 비슷한 거야. 금호동일 때도 홈플러스 있고. 거기 홈플러스 맛있는 거 많다.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이해하시면 되고. 내가 금호동을 내가 또 왜 하냐면은 거기 내가 또 3년 동안 강의 댕겼었거든. 신곡동 그 옆에. 그렇죠? 가본 데가 많아. 싸서 많이 부르나 봐. 한번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도정택 경공청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작. 도정택 경공청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구에 대한 부분을 설치해줘라 시행자가. 그럼 1일 학습의 2번 3번 좀 봐볼게요. 1일 학습 2번 3번. 일단 2번은 공동구에 대한 정의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뭐다? 공동구의 정의를 드린 거죠. 그래서 공동구란 이러고 나와요. 공동구란 유통공급시설로서 뭐라고요? 공동구란 유통공급시설로서 지하 매설물,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형평되면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게 이제 공동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솔직히 뭐 공동구 정의를 뭐 직접 물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건 용어 정의로 한 번은 봐줘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봐요. 공동구란 유통공급시설로서 지하 매설물인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뭐라 한다? 공동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그러면 3번 둘째 줄 끝에 뭐라고 나와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보이죠? 한가평 없어요? 둘째 줄, 3번 둘째 줄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럼 공동구를 설치하는 사업은 6가지가 있는데 도정택 경공청이라고 했어요. 시작. 도정택 경공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죠. 도정택.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도정택 경공청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로서 공동구를 설치해줘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제가 보통 5, 6월 정도 4월까지는요 계속 일일학습을 뭘 주냐면 제가 법조문대로 빵꿀 뚫어줘요. 일부러. 그냥 우리가 기본서를 보는 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법조문은 제가 이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익힘장에 대한 부분의 데일리 스터디를 계속 반복해서 전체를 보게 되면 기본서를 다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 부분 이제 골라드리는 거야 제가 볼 것만. 그렇죠. 시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앞으로 계속 얘기하지만 아침에 와서 누적해서 1주부터 봤던 걸 쫙 한번 읽어봐야 된다. 오늘 아침에 하신 분? 정말 이럴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농담 아니라 이거 우습게 봐서 들으시면 안 돼. 흘려 들으시면 안 되고 이게 처음부터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의해서 1년에 붙을 사람, 2년에 붙을 사람, 장수할 사람 정해져 있어 이게. 1년에 붙으려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주 타이트하게 탁탁탁탁 하란 대로 해야 돼. 그래야 붙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민법하고 공법만큼은 정말 하란 대로 해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민공이 받쳐주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죠? 민공이 안 받쳐주면 나머지로 절대로 해결이 안 돼. 그렇죠? 그걸 명심하셔야 돼. 영 힘들면 민법, 공법이라도 매일매일 아침에 와서 이런 자료,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 우리 지금 노원에는 그림 형제가 있잖아. 민법의 그림 서석진, 공법의 이상권 그림책, 그림 형제. 그렇죠? 우리 둘이 있으니까 그림책들을 잘 보시면서 절대적인 베이스를 깔아줘야 돼요. 이거 좀 봐요. 농담 아니라 반드시 봐요. 다음 주 또 물어볼 거야. 알았죠? 숙제 검사를 할까? 참 잘했어요. 찍어줄까? 됐어요. 봐봐. 보시면 오른쪽에 공동구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왼쪽 위에 좀 봐볼게요. 31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그 다음에 시행자, 실시계획 라인이 보일 거예요. 그럼 설명한 바와 같이 봐봐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했어요. 기반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다. 뭐라고요? 기반시설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정된 시설은 이 계획으로 규제를 가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계획의 시설 설치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면 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큰 딜레마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돈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어지고 장기 미집행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요구하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화를 내니까 일단 사업의 부지 안에서 왼쪽 위에 있듯이 1단계에 진행할 건지 1단계면 3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1단계 3년 내. 왼쪽에 보이죠? 그 다음에 2단계 뭐가 되죠? 나머지 3년 후에 시행할 거. 1단계 3년 내, 2단계 3년 후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계별로 시행을 하니까 만약에 내 토지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 그러면 내 토지는 1단계 없네. 3단계 있구나. 그러면 3년 후에 시행하겠네. 이런 정도의 최소한 알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항이 덜하고 불만을 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만들어 알려준 효과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만드는 건 그림 밑에 뭐라고 나와요? 수립 입안권자라고 돼 있죠. 입안권자 위에 써봐. 그게 서울시장이야. 그러면 서울시장은 입안권자죠. 서울시장은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몇 개월이요? 3개월이란 기간 내에 뭐다?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시작.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돈 만드는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시작.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그래서 우리가 돈 만드는 거. 우리 뭐 집 살 때도 솔직히 돈 만들잖아. 뭐 계약금 만들고 중도금 만들고 잔금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할 때도 돈 만드는 계획이 필요하다. 3개월 이내. 3개월 까먹지 마시고요. 단계별 집행계획. 솔직히 말하면 나온 적은 근 2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기출되는 것보다는 뭐다? 그냥 거기 기본 베이스로 단계를 까는 계획이 있나 보다. 그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건 뭘 많이 나오냐? 시행자를 많이 물어봐요.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거.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강의할 때 이 시행자 부분 중요하니까 챙겨놓으시라고 했지. 여지없이 시행자가 32에 기출됐어요. 얘네 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시행자 부분 32에 문제였었죠. 그리고 이 시행자에다가 하나만 써봐. 뭐라 쓰냐면 그 밑에다가 서울시장이라고 써. 서울시장. 그러니까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서울시장이 시행자가 돼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래서 밑에 뭐라고 나오죠?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을 누가 하느냐? 뭐라고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누가 시행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사업의 시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봤을 때 뭐라 하냐면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광, 특별자치시장,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일반적인 도 밑에 시군. 그러니까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관할 지자체의 장이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빨리 부를 때 뭐라 부른다?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구나.
시작.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원스텝에 대한 부분의 시행자인데 원스텝의 서울시장이 시행하는 게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투스텝으로 우리가 뭘 두고 있냐면 예외적으로 두 번째, 여러 도시,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뭐라고요? 둘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이라는 거를 시행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 도시에 걸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만약에 봐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 구리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러 개의 도시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도로를 만든다고 해보자고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거죠. 이러면 누가 시행자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서 인구 많은 시의 시장이 시행한다? 말도 안 되지. 그 중에 넓게 걸쳐 있는 시장이 시행한다? 그럴 것 같지만 법조문은 뭐라고 나오냐면 협의하여 동그라미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시작.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협의가 보통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협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보는 바처럼 같은 도이면 누가? 도지사가 정하는 자. 라고요? 같은 도이면 도지사가 정하는 자가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가 되죠? 의정부시와 구리시면 같은 도니까 도지사가 정하는 자가 시행자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그 중간에 이렇게 서울시라는 게 걸쳐 있다면 서울특별시,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도가 아닙니다. 이러면 다른 시도가 되어지거든요. 이런 다른 시도니까 이럴 때는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 당의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 시행자가 된다. 근데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쌤, 근데요, 여러 도시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할 때,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정하는 자나 국토교통부 장관 정하는 자가 시행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정하는 자가 시행자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따라해 보세요. 도지사하고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도 돈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돈은 다 없어요. 다만 어디에 먼저 쓰냐가 문제인 거지. 집에 우리 가정의 예산이나 나라의 예산이나 항상 돈은 부족해. 어디에 먼저 쓰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올해 어떻게 된 거예요? 학원비를 먼저 쓴 거잖아. 무리해서. 그죠? 아, 남는 돈이 있어서 온 거예요? 보통은 다 계획을 하시고 오시던데. 맞아. 어저께 그 예산 나온 거 보니까 607조 원이래요. 원래 604조로 올렸다가 3조 올렸다고 하더라. 역대 최고래. 가면 갈수록 최고야. 그렇지 뭐 세금 많이 거치니까 뭐 많이 해야지.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맞춰 뭐가 된다?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걸쳐 있는 경우까지로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세 번째 스텝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뭐 할 수 있어? 그냥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국장이나 도지사가 뭐 하죠?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어떨 때?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국장이.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게 같은 도에 있었다면 도지사가.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게 같은 도에 있었다면 뭐야?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다. 형합펜 직접 시행. 이해가셨죠? 그럼 봐봐요. 요번에 그럼 봐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하죠? 수원 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뭐하죠? 우리 의정부, 양주, 덕정까지 올라가는 GTX-C다. 이건 누가 봐도 국가계획 차원에서 국장이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해가셨죠? 국가계획 차원에서 국장이 하는 거잖아. 그럼 GTX-C는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거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어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으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런 경우 나라가 돈이 없어, 도가 돈이 없어, 지자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다른 자를 지정을 해요. 그러면 다른 능력 있는 자를 지정해. 누가? 국시도 시군이. 국시도 시군이 다른 능력 있는 자를 지정해서 그 지정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번째 스텝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동그라미 지정. 내가 이미 해놨지. 지정받은 자의 시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지정해 시행할 거냐? 첫 번째, 다른 공공의 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민간 자본을 땡기기 위해서 민간의 다른 자를 정해서 시행케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공공의 자 어디? 국가의 다른 행정청, 국가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뭐 서울시에 있는 땅이지만 의정부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있었다면 하는 김에 같이 네가 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서울시의 토지에 대해서 옆에 있는 의정부시장이 시행할 수도 있긴 합니다. 정할 수도 있어.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시장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이런 자를 정해서 시행할 수도 있는데 하나 주의하실 건 뭐냐면 봐봐. 요거 처음이가 얘기합니다. 공공기관과 여러분이 지방공사를 오해하지 말 게 뭐냐면 살짝 부기해봐. 맨 위에 공백이 있지? 맨 위에 공백 많이 있어. 맨 위에. 내 말 봐봐. 맨 위. 맨 위. 공백에 써. 뭐라고요?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기업이에요. 맨 위에 당구장하고 써요. 그냥 공공기관, 정부 공기업. 그리고 지방공사는 뭐냐면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을 우리가 지방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법에서 내용이 나올 때 공공기관과 뭐다 지방공사를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광의의 공공기관에는 얘가 포함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광이 아니야. 협의의 공공기관으로 이해를 해야 돼. 법을 볼 때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고 나오면 정부의 공기업인 거고 지방공사라고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협의의 공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전체를 묶어서 광의의 공기업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정부의 공기업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LH야. 토지주택공사, 랜드하우스. 뭐라고요? 토지주택공사, 랜드하우스고 또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분은 서울로 본다면 SH입니다. 서울하우징, SH공사. 구리시에 가면은 구리시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요. 의정부시에 가면 의정부시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보나마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자체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별도로 많은 공익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자체의 지방공사예요. 요즘에 또 우리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런 거 도입되면서 이런 지방공사가 없는 지자체들도 요즘에 앞다퉈 만들고 있어요. 없는 데들도. 왜냐하면 정부의 손발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겠어. 사실 다 있진 않았는데 요즘엔 거의 다 만드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올 때 공공기관이면 정부의 공기업이라고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지방공사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구나. 그러면 서울시장이 뭐하죠? LH를 시행자로 정해 시행케 할 수도 있고 서울시장이 서울하우징 SH공사를 지방공사로서 시행자로 정해 시행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만만한 건 누굴까요? 얘지.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SH가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거야. 심하게 말하면 서울시 부채의 90%가 SH공사가 진 거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시킨 거니까 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업무를 할 때 사업을 시행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많이 시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도 돼. 근데 사실 정부의 다른 행정청이라든가 뭐 다른 지자체라든가 정부의 공기업을 서울시장이 정해서 시행케 하기는 조금 껄쩍지근하지. 특히 LH가 뭐 서울시장 말 듣겠어? 나라 말 듣겠지? 이해가시겠습니까? 나라를 더 아파 죽겠는데? 가능성은 있어. 주로 이해시키겠지. 이해가시겠죠? 그럴 수 있다. 근데 이렇게 공공의 자를 정해서까지도 시행하는 게 어려웠던 거야. 그러면 마지막 카드는 뭔 줄 알아? 민간의 자금을 땡기는 거야.
능력 있는 민간자를 정해서 민간 자금을 땡겨 시행케 하는 거지. 그래서 민간의 시행자를 정하려면 봐봐.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시작.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대한 부분에 뭐다? 동의를 받아온 민간자가 있다면 이런 자를 정해서 시행케 할 수도 있어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합한 거 별표하고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그럼 그런 자를 오면 우리 국시도시군 서울시로 본다면 이거지. 서울시장이 정해서 시행할 수 있고 GTX-C로 본다면 국장이 뭐다?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얘기했던 그 GTX-C 같은 경우는 국가기획 차원으로 국장이 하는 거라고 봐도 무리가 없거든 사실은. 그러면 이제 국장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돈이 있으면 직접 하면 좋겠는데 쓸 데가 많아서 예산이 없어. 그럼 어떡하죠? 야 우리 입찰 좀 해보자. 민간자들아 덤벼봐 라고 해서 실제 입찰을 했어요. 4월인가 5월인가 6월인가에. 그래가지고 결정이 났지 그때. 그래서 뭐 포스코하고 뭐 삼성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하고 몇 개 입찰 봐가지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뭐 아주 낙찰됐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거 면적의 3분의 1을 사가지고 와서 사업병도 지가 내고 동의받아 와가지고 시행자 지정받고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래? 민간자가 건설을 해. 빌드하고 국가에다가 이전시켜줘. 트랜스퍼.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는 민간자가 직접 운영 관리를 해. BTO. 이래가지고 수입 방식으로 수익을 받아. 근데 GTX-C 보니까 40년 동안 전철 이용 요금을 먹는 걸로 했대. 근데 비용 수익 대비가 1.38이 나오니까 40년 지나면 한 30~40% 남는 거야. 그렇죠? 할만하지. 그러니까 민자 유치가 된 거야. 그래서 오해 말 건 민자 유치가 되려면 뭐가 된다? 당연히 민간 자금을 땡겨오는 거니까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라는 말 까먹으면 안 돼. 이건 동의가 아니야. 면적의 3분의 1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여기가. 그래야 정해질 수 있는 거야. 민간 자본 땡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는 뭐냐면 물어볼게. 공공기관인 LH가 시행자로 지정되려 그래. 그럼 LH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 와야 될까? 아니, 공공의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대부분 그걸 많이 물어봐. 문제 지문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렇게.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뭐 GTX-C는 그렇게 현대건설이 한다고 돼 있고요. 요즘에 우리 인덕원역 일대가 참 무지하게 막혀요. 아주 뭐 옛날에 안 막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월판선 알죠? 월곶 탐격 가는 거. 거기도 인덕원역에 쓰거든. 그거 만들지. 인덕원 동탄 가는 거 만들잖아. 인동선. 그거 만들지. GTX-C 만들어야지. 이 세 가지 공사하니까 차선이 10개였거든? 지금 4개밖에 안 돼. 다 막아놔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혀서. 미칠 것 같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사거리가 돼 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돼 있느냐 모르겠지만 요쪽이 이제 그 과천 쪽 요쪽이야. 요쪽이 이제 수원 쪽이고 서울 쪽이 요쪽이야. 근데 여기가 대부분 다 개발제한구역이었거든. 근데 여기를 다 풀었대. 여기다가 복합 환승센터 만든대. 수원에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난리 부르스야 아주 그냥. 아우 대기만 해봐. 15분을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갈 거야. 되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해. 4개선이 지나가는 거니까. 훌륭하지 아주 뭐. 그래서 뭐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낙관론자들이 15분 내려가서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지정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봐요. 도시계획 수원 사업의 시행자는 뭐다? 4가지 스텝이 있다. 첫 번째 스텝, 그 지자체의 장이 시행자가 되는 거다. 걸쳐 있으면 뭐가 된다? 협의해라. 협의 안 되면 정하는 자가 한다. 그 세 번째 스텝, 도나 국장이 직접 할 수도 있다. 네 번째 스텝, 그것도 안 되면 지정받은 자가 시행한다. 하지만 민간자가 지정되려면 민간자만 땡기는 거니까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하는 등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4가지 스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행자부터 못 정해서 세워라 내워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건 요즘에는 신속하게 절차 간소화해서 얼렁얼렁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건 빨랑빨랑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야지 여러 가지 비용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볼게요. 그러면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고 시행자가 누군지 봤어. 그럼 이제 뭐 할까? 실시 계획 만들어야지. 에버바리 실시 계획. 두 팔 좀 들어봐 또. 또 사경을 헤매고 있어. 눈 뜨고 목 좀 돌리고. 그러니까 밤에 빨리 자요. 뭐 이렇게 드라마 보지 말고 빨랑 자.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자꾸 얘기합니다만 평일날 루틴하고 주말 루틴을 좀 따로 좀 계획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평일날은 좀 빡씩 돌리고 뭐 다이어트 할 때 뭐 치팅데이처럼 뭐 토요일은 무슨 뭐 프리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되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거를 막 몰아치게 되면은 중간에 퍼져요. 그러니까 밤에도 공부하지 말고 일단은 아침에 수업 잘 들어야 되니까 얼른 주무셔야 돼요. 밤에 공부 잘 된다고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 많거든. 그러면 떨어져. 수업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자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밤엔 빨리 주무시고 뭐다 주말 같은 때 보고 싶은 건 그때 보시고 시간 내서. 그리고 그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할 시간이 없어요. 11, 12, 1, 2월까지는 쉬엄쉬엄 가시다가 3월부터 들어간 본게임이 들어가요. 그리고 5월 되면서부터는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양과 모든 것들의 프레셔가 엄청나거든. 그렇죠. 여름 되면 더워서 공부는 안 되지 할 양은 많지 미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너무 달리면 빠른 시기에 포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 아니에요. 알겠죠?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아요. 수업만 잘 듣고 아침에 일찍 와서 저번 주 거 복습하고 수업 듣고 밥 먹고 복습하고 그리고 오후 5시부터는 개인 일 보세요. 밤에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시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얘기해. 옛날 줬던 자료 지금 보지 말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쉬라고. 다시 하시는 분들 쉬어요. 나중에 되면 힘들어서 못해. 지금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됐죠? 자꾸 질문을 하다 얘기하는 소리야. 질문이 자꾸 올라와. 작년 거 이론 총정리집 볼까요? 작년 거 과학 탈출 볼까요? 아니 과학 탈출을 벌써부터 보면 어떡해. 뭐가 나올지 알수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에 맞춰서 하시면 돼. 오른쪽에 볼게요. 실시 계획입니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었고 시행자가 누군지 봤고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 계획 만들었어요. 시작. 단계별 집행 계획 만들었고 시행자가 누군지 봤고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 실시 계획 만듭니다. 그럼 실시 계획이라는 거를 뭐 하자? 작성을 하고 이에 대한 부분에 뭘 하자? 우리가 인가를 받자.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자. 시작.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 받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내용에서 작성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시행자. 시행자라면 누구든 실시 계획은 만들어야 합니다.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든다. 시작. 하물며 모든 시행자가. 그렇죠? 뭐 좀 물어보죠. 실시 계획의 인가권자는 실시 계획을 작성하지 않는다. OX. 실시 계획의 인가권자가 실시 계획 작성하지 않으면 뭘로 실시할 거야? 말도 안 되지. 시행자는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실시 계획은 다 만들어야 돼요. 다만 가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가권자는 작성은 하지만 인가받지는 않는 거야. 지가 인가권자니까 지가 지한테 인가할 필요가 있겠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작성은 다 하는데 인가권자는 지가 인가권자니까 인가받지 않을 뿐인 거지. 이해가셨죠? 여기만 그래 어느 법에가 다 마찬가지야. 어느 법에 어디가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이해해놔. 어느 법 가도 마찬가지니까. 따라해봐요.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은 시작. 모든 시행자가 다 만들어라. 인가권자는 작성하되 인가받지 않는다.
이 원리 루틴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모든 조문이 한 방에 해결돼. 알겠습니까? 은근히 많이 나와 생각보다 그런 지문들이.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런 다음에 해당 내용의 인가권자가 나와요. 물론 뭐 분할 시행도 가능하고 분할 동그라미. 분할 시행한다면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만들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인가를 받는데 인가할 때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이거든.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이면 국장의 인가를 받아. 옛날에 평가사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가 있어. 아까 왼쪽에 내가 시행자 국시도시군에 지정받아 시행자 가능하다고 했지. 그러면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고 나온 적이 있어. 말이 돼, 안 돼? 지금은 안 되는 거 알아. 지금은 아는데 문제 지문에 써 있잖아. 그런가? 뭐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인데 시도지사 인가를 받나? 국장이 바쁜가? 이러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러면서. 아니야.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이면 국장이 인가를 하는 거고 그 밖은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인가를 하는 거야. 아주 사소하지만 처음엔 이렇게 사소한 내용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이면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바뀌면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이를 인가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봤을 때 본다 한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가를 할 때 별표 3번 조건을 걸어서 인가한단 말이 나옵니다. 조건부 인가라고 해요. 조건부 인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요. 봐봐요. 그럼 봐봅시다.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드는 사업을 한대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봐도 환경의 위해가 되겠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가 내줄 때 그러면 너 그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조치할 수 있겠어? 이거 뭐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위험해서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아직 인가받기 전이니까 당연히 뭐라 그래? 땡큐, 알았어요. 이럴 거 아니겠냐고. 그래가지고 조건을 걸어서 조건부 인가를 내줄 수가 있어요. 이걸 조건부 인가라고 해요. 당연히 무슨 조건이겠어. 기반시설 설치 안 써도 돼. 위해 방지, 뭐 환경오염 방지, 뭐 경관, 조경 뭐 이런 조치 한다는 조건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조건을 걸어 인가했는데 나중에 준공검사하러 서울시장에 가봤다? 준공검사하러 서울시장 가봤더니 나무 한 그루 없어. 세상에 뭔 좋아야? 조건을 걸어 분명히 인가했는데 그래서 시행자한테 물어봤지. 너 뭐야 임마 조건 걸었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시행자가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 BJR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배째라. 배째래. 어떡할 건데 네가. 나 못해 돈 없어. 이거 어떡할 거야? 정말 배째? 이거 안 되겠네. 이놈 자식들이 못 믿겠는데. 너 보증금 내. 이게 이행 보증금이야. 그래서 조건부란 조문이 나오면 보통 이행보증금 조문이 따라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 같은 거 월세 놓을 때 보증금 받잖아. 왜? 월세 안 낼까 봐. 마찬가지야. 조건을 걸어서 인가했는데 이행 안 하면 어떡할 거냔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행담보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보증금이야. 강제금이 아니고. 뭐라고요? 단어를 이상하게 읽으면 안 돼. 이행보증금이야. 근데 이 보증금은 누구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자에겐 예치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안 하진 않거든. 공공의 자이니까 안 하진 않아. 하지만 좀 늦을 순 있어도.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시행자라면 보증금은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어볼게요. 토지주택공사인 공공기관이 시행자다. 그럼 서울시장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야. 이 내용이 여기만 나올까? 어딜 가나 나올까? 어딜 가나 나와. 요건 세트야. 루틴이야. 조건부 조문 나오면 이행보증금 따라 나오게 되고 공공의 자에겐 예치하게 할 수 없다는 거. 똑같은 루틴이니까 한 번 이해하면 여러 군데서 응용되는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됐죠. 다만 이런 경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설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도로 산 끝자락이야. 그러니까 야 괜히 뚫지 말고 좀 돌아가도 괜찮아. 그리 안 멀어. 그러니까 환경에 치지 말고 뚫지 말자. 이렇게 인가를 내줬다? 그지?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 봤더니 터널을 반쯤 뚫었어. 이 미친 거야? 지정신 아닌 거야 이게? 둘 다지. 그죠? 인가를 이렇게 내줬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하는 거잖아. 또는 받지 않고 하는 거잖아. 가만 내두겠어? 뒤졌어 하겠어? 그렇게 안 하겠지. 뭐라고요? 그러면 해당 내용에서 뒤졌어 이러니까 야 너 이거 봐봐. 이거 자식아 원상 회복해. 앞엔 원상 회복 명령. 그러면 원상 회복 명령을 하지. 근데 보통 말을 들어 안 들어? 그 말을 들을 거였으면 아예 실행도 안 했어. 그렇죠? 대부분 그런 마인드야. 그러니까 원상 회복 명령을 안 듣게 되면 X면 그 다음 나온 단어가 행정청, 서울시장이 대신 집행을 해. 이걸 행정 대집행이라고 해. 행정청이 철거 등의 조치를 대신하는 거지. 행정 대집행.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행정청이 대신 집행한다는 거야. 뭐라고요?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는 게 뭐야? 행정 대집행이야. 왜?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언제까지 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럴 땐 행정청에 대신 집행할 수 있고 이것도 뭐야? 루틴이야. 일종의 스토리지. 어느 법에 어디를 가나 원상회복 명령 말을 안 따르게 되면 행정 대집행조문 뒤에 따라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행정청이 대신 철거를 했어도 당연히 뭐는 들어가? 비용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비용은 뭐야? 이행보증금이 있다면 이행보증금으로 쓸 수도 있어. 뭐라고요? 비용은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놈이 무슨 뭐 대집행비용은 내겠어? 배째라지 보나마나. 그러니까 이행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다면 이행보증금을 뭐 할 수도 있다? 대집행 비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굉장히 그 행정 편의주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안 내니까. 그렇죠. 행정 대집행 비용 못 받는 돈이 수조 원이 돼 지금까지. 안 내. 뭐 압류할 게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세이브해놓은 게 있다면 뭐하죠? 그거를 비용 보증금으로 쓰는 거.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럼 봐봐. 조건부 나오면 이행보증금이고 이행보증금 나오면 공공은 제외고 원상회복 명령 나오면 말을 안 들으면 대집행인 거고 대집행 비용은 이행보증금 쓸 수 있는 거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야. 계속 나와. 반복된 루틴이야. 이해 가셨죠? 그러면 1일 학습 4번 좀 봐볼게. 4번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시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동그라미 아닌 민간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민간 자본 땡기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왜 국공유지가 제외일까? 민간 자본 땡기는데 국공유지를 더하면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민간 자본을 땡기는 거라 국공유지 빼고 뭐하죠? 3분의 2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토지를 동그라미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분의 2 이상은 소유야. 그러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였어? 뭐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였어? 지방공사가 시행자였어? 이런 자를 지정하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동의는 필요 없는 거죠. 소유 동의는. 알겠습니까? 아닌 민간 시행자가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형합한 지정받으려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번 도시계획설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뭐라고요? 실시 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누구 인가를 받지? 국장의 인가를 받고 그 받은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해갑니까? 아주 기본이지만 기억해 놓으시고 됐습니까? 그 정도. 조건부하고 그 밑에 행정대 집행은 뒤에 가도 나오니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그 얘기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돌아오셔서 내용들을 본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따박따박 시행되면 정말 땡큐인데 넘겨보시면 문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이 너무 지연되는 거야. 시작. 돈이 없어서 사업이 너무 지연되는 거야. 신경질 나게. 봐봐요. 그러면 기반설에 대한 도시계획서의 결정이 됐다면 그에 대한 부분으로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럼 확 시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장기 미집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A란 자는 1년에 이 토지를 이용하면 1억 정도를 벌 수 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도 안 되면서 안 하면서 나보고는 참기만 하래요. 이게 과연 누구나 받는 일반적인 희생이라 보여집니까? 아니면 A만 받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여집니까? 특별한 희생이라고 간단히 얘기하시오. 뭐라고요? 특별한 희생이겠죠. 그러면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보상 규정이 없으면 우리 헌법 23조에 어긋나요. 일반적인 희생은 보상 규정이 없지만 특별히 희생을 하는 구물일 때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우리 헌법 23조의 공법상 규제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보상 규정도 없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제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99년도에 여기서의 장기 미집행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유보적 위헌 판결로서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게 돼요. 그러면 헌법 불합치가 되고 나면 새로운 조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때까지는 기존 게 유효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새로 조문을 만든 게 바로 매수 청구 제도예요. 그죠? 요 소유자가 서울시장 등의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야, 나는 너의 사업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 내 토지 너 사가. 나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라고 청구할 수 있게 조항을 만든 거죠. 이게 매수 청구 제도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요. 요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하는데 여기는 토지도 있을 수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수목 같은 정착물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매수를 청구한다. 10년 지나도록 미집행됐으니까 그러면 토지만 매수 청구할까? 건물, 정착물 포함일까? 왼쪽 위 별 20개 하고 매수 청구 형광펜 그시고 완전 중요. 그리고 매수 청구건 수용이건 매도 청구건 토지만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토지, 건물, 정착물 포함이에요. 이것도 루틴이야. 어디 가나 그래. 뭐 매수 청구한다. 토지를 강제로 뺏어오는 수용을 한다. 그런데 토지만 수용하고 토지만 매수 청구한다. 이런 경우는 없어. 토지, 건물, 정착물 다 어디 가나 그래. 이해 가시겠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매수 청구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33회고요. 언제든 물어보는 부분이야. 항상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거 아세요? 이 매수 청구 제도가 우리 32년 동안 20번이 나왔어요. 그럼 믿겠어요? 못 믿겠죠? 더 놀라운 거 얘기해 줄까? 이게 나온 게 99년도에 위헌 판결 받고 2000년도에 들어온 조문이야. 2000년도에. 올해 몇 년이야? 21년. 그 말은 뭐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는 얘기야. 20년 동안. 이해 갑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법 전체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거 두 군데만 고르세요. 그러면 건폐 용적률과 여기야. 매수 청구. 전혀 안 나오는 적이 없어. 뭐라도 항상 나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33으로 정해진 거니까 항상 정리해서 내 것으로 하셔야 돼. 언제든지 물어보는 부분이야. 이번에 32회 때는 좀 간접적으로 물어봤지만 어쨌건 나왔어요. 이번에도. 밑에 보시면. 나중에 얘기할 거야. 알겠습니까? 봐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하겠지 A가.
봐봐. 그럼 물어볼게. 요 토지는 그러면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목이 앞엔 대인 토지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을까?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공시 배우겠지만 요즘은 등기 배운다면서, 그죠? 나중에 지적을 배우게 되면 토지의 용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지목이라고 하거든. 그럼 토지의 지목은 28개의 토지 지목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등등, 대 등등등, 잡종지, 이렇게 28가지의 지목이 있거든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등등, 대 등등등, 잡종지. 시작. 뭐 무리예요. 뭐라고요? 어쨌건 28가지의 토지의 용도 중에서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게 대지예요. 가장 비싼 땅이야. 이용도가 높으니까. 전답이 비싸, 대지가 비싸. 난 농지가 좋더라고요. 그럼 본인 취향이고. 뭐라고요? 가장 비싼 땅은 대지야. 그러니까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도 대지의 소유자야. 그래서 10년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일 때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해줘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쌤, 전답이나 뭐 잡종지 이런 토지 가진 자들은 아무리 10년 미집행돼도 시행자한테 내 토지 사가라고 매수 청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못 해요. 정말요? 못 해요. 그게 뭐 보호책이에요? 개떡이나? 맞아, 개떡이야. 그렇죠? 뭐냐면 실질적인 사건 보호 구조는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이 도시계획설 사업을 못해서 더 안달병 난 거는 사업 주체일 거야. 솔직히 말하면 시행자.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하늘이 노랗겠어요, 갑자기. 에? 이 점은 헌법 위헌법하고 나서. 그래서 사업은 하긴 해야 되겠고 위헌성은 피해야 되겠고, 그래서 면피용 조문을 만든 게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실질적 보호책은 아니라 위헌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일 때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외울 땐 눈 떠봐. 이러고 쳐야 돼. 열대 치고 매수 청구. 시작. 얼마나 열받으면 열대부터 치겠어? 뭐라고요? 열대 치고 매수를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30이 왼쪽 위에 10년 동그라미하고 지목이 대. 10년 동그라미하고 지목이 대 동그라미. 됐습니까? 대만 동그라미면 돼. 열대 치고 매수 청구야. 그러면 얼마나 열받아서 일로 와. 열대를 쳐. 열대를 치고 그러면 6월이가 열대를 맞았으니 말을 할 수가 없겠지. 6개월의 치료기간을 줘. 그리고 6개월 이내 지나면 매수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야, 이제. 왜? 다쳤잖아,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6월이가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알려주고 매수하기로 했다면 2년 이내에 매수해 줘야 돼. 그래서 열대 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시작.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열대 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시작. 6월이 2년. 좀 감정을 넣어야 돼. 6월이라는 2년 뭐라고요? 이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알려주고 2년 내에 매수해 줘야 돼. 이해갑니까? 이게 매수 청구 제도야. 기본 축만 외워. 열대 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라고 기본 라인 잡아주면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매수를 못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 나머지 효과 부분이 밑에 보시면 아마 32회라고 써져 있을 거야, 중간중간에. 그게 지나간 32회 때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봐봐, 10년이 미집행돼서 이렇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애를 썼지.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갔어.
20년이 되면은 왼쪽 맨 밑에 다음 날은 시료하잖아요. 시작. 세월이 흘러갔어 20년이 되면은 언제? 다음 날은 시료하잖아요. 32페이지 왼쪽 맨 밑에 나만 보지 말고 체크를 해. 나만 보지 말고 뭐라고요?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왼쪽 맨 밑에 시료하는 거야. 그것도 별 20개야. 몇 번 나왔나 기억도 안 나. 그것도 한 10번 나왔어. 그것도 아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열대치고 매수 청구하면 6월이 2년 매수할지어다 이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자체가 다음 날 효력을 잃게 되는 거야. 이해가셨죠? 정말 잘 나오고 다음 날 빼먹고 나온 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 효력을 잃는 걸 간주하는 건 다음 날이 들어가. 어디 가나. 이해가셨죠? 아까 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구단위 계획 3년 아니면 다음 날 실효. 지구단위 계획에 사업 착수 5년 아니면 다음 날 실효. 지금 20년 지날 때까지 안 하면 다음 날 실효인 거야. 10년 미집행 20년 미집행. 이해 가시겠죠?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본다? 쌤 그러면요 A가 도로나 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됐는데 20년 지나도록 사업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날 실효가 됐으면 20년 동안 그러면은 핍박받고 힘들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얘기하죠. 별들에게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무 규정이 없어요.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실효하는 그조차도 땡큐베르 맞춰요. 이런 조문도 전혀 없던 조문이에요. 그렇죠? 참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공익과 개인의 이익 보호에 대한 부분의 분기점이 어딘가. 항상 이게 딜레마의 부분인 거죠.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 판례에서 판사가 쓴 단어인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 공익의 공공성이 높을수록에 국민이 부담해야 될 수인의 한도의 깊이도 깊다. 그러므로 보상에 대한 규정은 굉장히 좀 철저하게 보수적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요즘까지 기조가 이어오고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권리가 너무 강조되어지게 되면 이런 시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점은 또 우리 국민이 좀 착해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차 막혀도 이해하고 내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좀 보고 싶시다. 문제 6번, 7번 굉장히 중요하죠. 6번, 7번 발표하시고요. 항상 나온다 보셔야 돼요. 6번, 7번. 완전 중요. 6번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형합행 긋고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뭐?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건물 정착물 포함인 거고. 기억해. 그냥 어디 가나 건물 정착물은 포함이야. 이걸 제외하는 경우는 없어. 알았지요? 그 얘기. 그리고 7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형편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되는 날 동그라미 다음 날에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효력은 잃습니다. 이해가셨죠? 효력 상실일 땐 20년이 다음 날이 꼭 있는 거니까 다음 날 혼동하지 말고, 제가 법조문 자체를 다 넣어놓은 거야. 필수 지문들에 대해서는요. 그 정도였습니다. 쉬었다가 개발행위 허가 볼 거예요.